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야.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몰라서 물어? 모르겠는데? 언니가 말 좀 해봐. 너 정말... 형부, 당분간만 신세 좀 질게요. 네? 아내에게 말하던 처제는 제게 부탁을 했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내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그런 제게 눈을 휘기며 병실을 나갔어요. 다음날 처제는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니 가끔씩 볼 때마다 아내와 처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아내와 같이 있다가 처제를 만나다 보니 바로 구분이 갔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아내니 처제를 마주할 때마다 긴가민가 하는 적이 많았어요.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놀래켜줄 생각에 몰래 다가가 아내에게 백허그를 했어요. 당신, 지금 거기서 뭐해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리니 아내가 거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안고 있던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어요. 화가 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처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아내에게 쫓아갔어요. 미안해요. 당신인 줄 알고.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내를 못 알아봐요. 뒷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그리고 내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당신인 줄 알았죠.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무슨 천하의 몹쓸 놈도 아니고 알고 그런 짓을 하게. 참 기가 막혀서. 진짜 몰랐어요. 진짜. 앞으로 조심해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순간 힘이 풀렸어요. 앞으로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온 신경을 쓰며 처제와 일주일을 보낸 저는 힐링이 되어야 할 집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아내 역시 이렇게는 서로 불편해서 안 되겠다며 처제에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처제는 자신이 앞으로 더 조심을 할 테니 장모님이 퇴원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아내는 그런 처제를 밖으로 내몰 수가 없었고 며칠만 더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며칠 후 장모님이 퇴원을 하셨고 저는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 처제가 퇴원한 장모님을 모시고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엄마, 몸 회복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낼게요. 몇 달 같이 안 산 저보다는 엽서 끼고 산 언니가 더 편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죠? 아니야, 이서봐. 난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그러지 말고 언니네에서 같이 지내요. 둘이 있는 것보다 훨 낫지 뭘 그래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만 잠자코 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요 말아요? 장모님의 만류에도 처제는 막무가내였고 장모님과 아내는 저희 눈치를 살폈어요. 그렇게 하세요. 조만간 저도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사람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되었는데 잘 됐어요. 당신 해외 나가요?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하려 했는데 아마 그리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달 정도? 당분간은 장모님이랑 처제랑 여기서 같이 지내요. 그때부터 저는 처갓집 식구들과 같이 살았고 얼마 있지 않아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아내와 늘 연락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아내와 다시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주가 지났을 때는 아내가 많이 그리워 얼른 아내를 만나고 싶었어요. 해외로 나온 지 한 달이 거의 지나갈 무렵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내와 처제가 사고를 당했고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처제는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급하게 정리를 하고 먼저 돌아온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처제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아내와 장모님은 초췌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처제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내가 큰 부상 없이 제 눈앞에 서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저는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고 위로해 주었어요. 처제를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행여나 처제가 절이 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아내를 옆에서 세심하게 살폈어요. 한동안 힘들어하던 아내는 제 예상과는 달리 금방 털어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딘가는 낯선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던 아내였는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왕래도 없었고 그런 자리는 핑계를 대며 피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가요? 뭔가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이 큰일을 겪고 나면 달라진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그런가?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봉사하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혼자만 지내는 것 같아서요. 당신도 해외에 가 있었고 동생이랑 사고도 크게 났고 동생은 절이 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젠 남들보다는 나한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아내는 처제에게도 소홀해졌고 평일에는 거의 장모님이 병원에 계셨어요. 장모님은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저만 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제를 보살피던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처제를 신경 쓰느라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며칠을 알아 누우셨고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걸 지켜보던 아내는 그만 울라며 밖으로 나갔고 장모님은 그 틈을 타 저에게 힘겹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서방.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던 저는 장모님의 곁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서방, 우리 딸하고 이혼 좀 해주게. 장모님은 힘겹게 말을 하시더니 손으로 서랍을 가리켰어요. 저는 서랍문을 열었고 서랍 속에는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장모님은 제게 그 노트를 보라고 하셨고 그때 밖에 나갔던 아내가 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노트를 아내 몰래 옷 속에 숨겼어요. 둘이 무슨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방금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춥다고 하셔서 이불 덮어드렸어요. 그래요? 아내는 장모님과 제가 무슨 말이라도 했을까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병실에 혼자 있겠다며 저더러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오늘은 왠지 같이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장모님도 본인이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다음날 장모님은 돌아가셨고 빈소를 지키는 3일 내내 저는 장모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뜬금없이 왜 아내와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 몰래 숨겨놓았던 장모님이 건넨 노트를 꺼내어 펼쳤어요. 노트를 볼 새도 없이 장모님의 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노트를 펼친 저는 그 노트가 아내의 일기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의 일기장에는 저와 데이트했던 내용들도 적혀 있었어요. 아내의 일기를 보는 내내 저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기분 좋게 일기를 읽어보다 다음 장을 읽게 된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처제가 집에 온 날 이후부터 처제에 대한 원망의 글들을 수많이 적었어요. 동생에게 너무 화가 난다. 나를 따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사람에게 나인 척 행동한다. 동생과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끔찍하다. 동생이 오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일기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날은 바로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하던 그날이었어요. 나 대신 청혼을 받은 동생이 나인 줄 알고 청혼을 하고 입맞춤을 하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청혼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동생이 당신을 좋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고도 나와 결혼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숨겨야 하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저는 글을 읽는 순간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알러지가 있다던 토마토를 거침없이 먹던 아내, 그리고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른 처제와 그런 처제를 다급하게 데리고 들어가던 아내. 맞았어요. 그때 왜 그리 찝찝한 기분이 들었나 했더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처제와 같이 살고 있었다니. 아내가 왜 처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랐는지, 그토록 살뜰하게 챙긴 처제가 누워있는데도 가무질 않는지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보고 있던 노트를 덮고 자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 졸여가며 살았을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좀 더 일찍 눈치를 챘더라면 처제를 이 집으로 들이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아내가 덜 아파했을 텐데, 아내가 너무 가여웠어요. 저는 자고 있는 아내와 몸에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어요. 그러다 이불 위에 있던 아내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아내는 몸을 뒤척이며 말했어요. 안 자고 거기서 뭐해요? 미안해요. 잠이 안 와서. 당신도 상치느라 고생했을 텐데 어서 자요. 미안해요. 뭐가? 그냥 모든 것들이. 실없기는. 잠 안 오면 우유라도 한 잔 데워 먹어요. 그럴게요. 먼저 자요. 아내는 깊은 잠에 들어서인지 저와 몇 마디를 나누고서는 금세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들어 닫으려다 핸드폰에 띄어진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보다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저는 아내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봤어요. 아내의 어렸을 때의 모습도 지금처럼 너무 예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폴더에는 그런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아내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다른 것들도 살펴봤고 두 눈을 의심했어요. 아내의 핸드폰에는 아내와 저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적어놨을까 생각하던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들, 저와 아내에 대한 정보들. 제가 그동안 아내로 여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처제였어요. 심장이 쉴 새 없이 쿵쾅거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태연하게 자고 있는 처제를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자고 있는 처제의 목에 두 손을 갖다 댔어요.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병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가 번뜩 떠올랐고 그 방을 뛰어나왔어요.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처제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섬뜩했어요. 거실로 나온 저를 처제가 발견했어요. 그냥 가게요? 밥 생각이 없어서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가지. 배고플 텐데.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출장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내가 하고 있던 일이라.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사흘? 알았어요. 평소에 출장이 잦았던 터라 처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왜 이리 늦게 왔냐고 하는 것만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앉아 미안함에 가슴이 치며 울부짖었어요. 한참을 그리 있다 마음이 진정된 저는 아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누워있는 아내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처제였기에 저는 아내를 여유롭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끝낸 저는 처제가 외출한 틈을 타 재빨리 중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그때 외출을 했던 처제가 들어왔어요. 당신 언제 왔어요?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이란 여자 정말 소름 끼친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니 행세할 거야? 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언니 인생을 가로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왜 그래요, 당신? 내가 당신 아내잖아요. 아직까지 정숙이랑 헷갈려하면 어떡해요? 아니 이런 미친년이.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청혼했잖아, 그날 밤에. 뭐? 당신이 언니가 아닌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했잖아. 그래 놓고선 왜 언니랑 결혼을 한 건데? 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돌았어. 저리 꺼지지 못해? 내가 아빠 대신 엄마랑 살았으면 당신은 나와 결혼했을 거야. 언니와 난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그녀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그녀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잖아, 안 그래? 미친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주제에. 악마의 눈으로 저에게 돌진해오는 처제를 저는 밀쳐냈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때 처제가 제 발목을 잡았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여기서 붙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들고 있던 가방으로 처제를 내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아내가 있는 곳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혼미했어요. 누워있는 아내와 손을 잡으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빨리 알아보지 못한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매일 아내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며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아내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곳에서 몇 달을 지내는 동안 아내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고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더 열심히 아내를 보살펴주며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들려줄 책을 사러 서점에 잠시 갔다가 병실에 돌아온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낯익은 여자가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처제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들어가 처제를 밖으로 밀쳤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 언니를 보러 왔는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저리 비켜.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만 그때 죽고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거야. 미친 소리도 착착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청혼도 내가 받았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잔 건 나야. 헛소리 집어치워. 내가 원한 건 하나도 없었어. 단 인연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것뿐이라고. 저리 비켜. 오늘 내가 전현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겠어. 누워있는 아내에게 거침없이 달려드는 처제를 밀치며 저는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고 저의 소리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처제를 떼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언제 또 처제가 찾아와 아내를 해칠지 몰라 두려웠고 여러 방법 끝에 처제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었어요. 처제가 다시는 아내를 찾아오지 못한다는 안동감에 저는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아내도 그것을 느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호전되었고 저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점점 아내와 헤어져야 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느꼈어요. 제가 없이도 아내가 생활하기 편하게 짐을 정리하고 아내에게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날 떠나게요? 미안해요. 당신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난 당신을 못 알아봤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왜 내 곁을 지켰어요? 그건 당신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지금은 나 혼자 있어도 괜찮고요. 나랑 같이 있으면 당신이 괴로울 거예요.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안해요. 이건 우리 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난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내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어 아내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제 말을 듣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가 깨어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청혼을 받지 못한 아내에게 늦었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반지를 집어 아내의 손가락에 끼워주고는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여전히 그때의 일로 저희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자리를 찾은 것에 감사해야 하며 지내고 있어요.